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의안번호 8-11호 평택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축지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를 위해 참석한 디자인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남돈 과장입니다. 우선 본건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 사유 등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를 통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우리시 경관의 보존, 형성, 관리 방향 등에 대하여 2011년 8월 공포된 평택시 경관계획을 경관법 제15조에 의거 경관계획 재정비 기간 도래 및 변화된 도시구조 반영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시의 경관정책 및 사업의 체계를 첫 번째로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경관법 제11조에 의거 금이 의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도시구조 및 형상 변화를 반영하여 경관구조와 실행계획 등 체계 정비로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실행력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 특성이 나타나는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6월에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7 내기 10월까지 설문조사 및 관련 부서 협의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중점 경관관리구역 실행계획 수립 및 관련 부서 협의 실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경관연구소 율 이은정 소장으로부터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후 의원님들의 질의 후 추가되는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본 용역을 맡은 도시경관연구소 율의 이은정 소장입니다. 평택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주요한 사항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와 재정비 주요 사항 그리고 실질적으로 평택시에서 시행해야 할 실행계획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평택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목표 연도는 2035년도입니다. 경관계획은 우수 자원에 대한 보전과 그리고 인공적인 요소에 대한 관리 그리고 평택시의 이미지 증진을 위한 형성 계획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경관계획 재정비는 2011년도에 기수립된 경관계획을 가지고 새롭게 재정비를 했는데요. 주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경관관리 단위에 대한 조정, 그리고 경관계획에 대한 기본 방향, 그리고 중점 경관관리구역에 대한 설정 사항, 그리고 경관 가이드라인은 실질적인 경관 심의 운영에 대한 지침으로서 재정비하였습니다. 그 외에 경관 사업 및 협정의 안에 대한 주제 사업 발굴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추진 경에는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 관계기관 환경청 의견 수렴과 주민공청회 그리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보고회 후 준공이 된 예정입니다. 경관계획 재정비는 2011년도에 수립된 재정비 내용들을 검토해서 재정비에 대한 미래상은 평택시가 지향하고 있는 조화로운 국제도시 그리고 시민들과 모두를 위한 풍요로운 평택 경관이라는 미래상 아래 추진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경관관리 단위와 관리 지침은 기본계획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각 개발 계획이라든지 다른 계획과 유관 계획과 함께 연계하여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큰 사항으로는 도시 이미지에 대한 품격을 향상하기 위해 경관 요소별 가이드라인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생활 환경을 배려하기 위해서 의식조사 결과나 현장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던 문제 경관과 또 새롭게 창출해야 될 경관에 대한 부분들을 형성하는 계획입니다. 재정비 계획안은 기본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실행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과제 같은 경우는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보전 사항들을 발췌를 하고 그리고 변화 요인이었던 가장 중요한 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 사항과
그리고 경관 위의 요소로 보고 있는 자원의 부조화, 그리고 시민들의 보행로에 대한 쾌적성, 도로변에 대한 관리, 신규 개발집에 대한 문제 경관 답습을 배제하기 위한 기본 방향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진 전략 아래 경관 구조에 대한 계획들을 했고요. 도시 기본 계획과 같이 경관 계획들도 권역, 축, 거점이라는 기본 틀 아래 기본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보전 관리 형성에 대한 주요 사항들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가이드라인이 재정비됩니다. 경관 축의 경우에도 연속된 자원에 대한 관리 사항들이 주요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 거점의 경우에는 도시 관문과 역사문화, 관광 여가 거점에서 평택시를 대표하고 있는 자원을 중심으로 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관 단위별 계획을 위해서 각 권역별 보전 관리 형성에 대한 대상과 기본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대단히 많은 범위로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핵심 사항들만 발췌해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축의 경우에도 산림축, 수변축, 교통축에 이르기까지 평택시를 나타내고 있는 주요한 자원들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관리와 형성계획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수변 경관축의 경우에도 자연현 수변축과 친수형 수변축이라고 해서 우리 자원을 보존하고 또 관리하면서 형성해 나가기 위한 다른 방향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관리 원칙을 개발하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교통축 같은 경우에는 도시 관문이면서 또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지역들을 통과하는 주요 교통축을 중심으로 한 관리사항들의 기본 방향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잡히는 부분들은 이제 경관법에 의한 중점 경관 관리구역의 설정과 세부 지침 마련을 통해서 각 사업에 대한 컨트롤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경관 계획에서는 이제 도시 관리 계획과 연계하는 사항과 또 경관법에 의한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의 설정에 따른 관리 계획들을 지속하는 쪽으로 방향을 세웠고요. 기존 계획 검토 결과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는 중점 경관 관리 구역들을 해제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들을 추가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관리 수단의 장치를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5년 동안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경관 민감 지역이라고 해서 주요한 심의 안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자원들을 인접하고 있으며 또 주요한 산림 연접부라든지 개발지 연접부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한 경관 자원으로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관리 수단을 경관 심의 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구 관광단지와 같이 경관법에 의한 중점 경관 관리 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이 부분들을 관리 수단을 마련하는 데 본 용역의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은 총 2개소로 정리가 되었고요. 첫 번째는 기미관지구인 서정 1, 2지구 고덕 국제신도시의 택지개발지구에 인접하고 있는 시가지 가로이면서 평택호 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평택예술회관이라든지 고덕 국제신도시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가로 특성을 살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평택호 중점경관 관리구역 같은 경우에는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 지역에 따른 개발 압력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규제적 성격이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올 때 방향을 주기 위한 세부 지침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 현황에 따른 문제점 발굴과 그리고 그 문제점에 따른 지침을 구성을 하는데요. 가로 공간 단위의 관리를 통해서 개별 요소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자체 그리고 가로 공간 자체에 대한 경관성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간에 대한 가로 환경 기여 유도와 5개 광고물 또는 공개 공지에 대한 가로 정원화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택호 중점경관 관리구역의 경우에도 평택호 일대의 아름다운 호반 풍경과 평택시를 또 대표할 수 있는 대표 관광 여가 거점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기존 지형에 있는 구릉성 지형에 대한 보존과 그리고 수변 환경에 따른 개발에 대한 유도사항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색 있는 경관을 만들기 위한 요소별 지침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비 계획에서는 야간 경관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수립을 하였는데요. 이제 야간 경관 같은 경우는 크게 3가지의 빛의 컨트롤 요소를 가지고 접근을 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한 안전한 빛, 그리고 새롭게 발굴을 해서 명소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빛, 그리고 이벤트 거점으로서 한 시즌과 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즐거움의 빛, 이 세 가지를 주제로 해서 계획들을 했고요. 안전한 빛은 범죄 예방 지도에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범죄 예방 구역 같은 경우에 이제 빛의 세티드 경관 조명과 함께 연계하는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외에 토지 용도에 맞춘 빛의 환경에 따른 밝기에 대한 부분들의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빛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택시를 대표하는 관광 여가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예술 풍경길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문화 요소로서 빛의 명소를 만들기 위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야간 경관 특혜 지역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선도하기 위한 대상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때 빛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법과 또 차별화 정책이 있어야지만 이런 부분들도 명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평택에서 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이 확산할 수 있도록 주요 거점별로 즐거운 빛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은 평택시의 곳곳에 아름다운 빛으로, 또 새로운 명소의 빛으로, 그리고 시민을 위한 안전의 빛으로 같이 함께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이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실질적으로 경관관리계획에서 핵심인 부분은 경관 심의와 연계를 해서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위한 유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기존 계획 대비 지금까지 경관 심의를 운영해 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요 자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개발 사업, 사회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각 요소별로 그 항목들과 그리고 심의 시에 주요 났던 사항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완성이 되고 났을 때 우리 도시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유형별, 그리고 개발 사업에 대한 유형,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유형과 가로 요소별 경관이라고 해서 각 요소별 디자인에 대한 컨트롤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행계획 부분입니다. 경관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심의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 이제 또 지속되고 또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분 변경하는 재정비안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 조례 개정 시에 검토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가된 부분들은 경관지구에 대한 부분들이 5층 미만이 인 것이 이제 제외되었던 사항을 3층 이상으로 조금 더 이제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중점 경관 관리 구역에 대한 부분들이 인허가 대상으로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경관위원회 운영은 지금 현재 운영안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에서, 그리고 이제 공공건축물이나 특정 단위에 대한 부분들은 소위원회,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 그리고 공공디자인위원회와 함께 운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관 사업에 대한 발굴 부분은 사업안들을 그전 같은 경우는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리스트를 쭉 뽑았다면 지금 현재 바뀐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 마중물 사업과의 연계 사항과, 그리고 우리 계획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중점 경관 관리 구역에 대한 연계 사업, 그리고 각종 추진을 했을 때 시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주제별 문제 경관에 대한 개선, 그리고 가치 증진을 위한 주제 사업에 대한 확대 사항, 그리고 우수한 경관 자원을 위해서 명소화시킬 수 있는 사항들을 사업 주제로 발굴을 하였습니다. 이때 각 주제별로 시범적으로 선도할 사업에 대한 안을 드렸고요. 그것과 연계하는 부분들은 국도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래서 이제 공모를 직접적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안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드리고, 이것과 연계하는 사업들을 각 실과에서 추진할 때 반영토록 그 안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각 연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예시안으로서 함께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추진됐을 때 시행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기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안이 이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또 다른 안들을 더 보강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각 실과에서 실행을 할 때 추진될 수 있도록 계략 실행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작업이 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경관 협정에 대한 부분들도 매뉴얼을 제공을 하고 주민 제한 제도에 대한 부분들도 활성화시킴으로써 민과 그리고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관에 대한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관계획은 손에 잡힌 계획이 지금까지는 많이 없었다면 경관 심의를 통한 관리 사항과 그리고 사업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볼 수 있는 경관 형성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손에 잡히는 계획으로서 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에서는 실행계획 중심으로 이 부분들을 보강을 했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우리 행정기관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위원님들 간단한 의견 있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부터 하고, 예. 유승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 잘 받았고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 도시 디자인과에서 하는 평택 도시 디자인 이게 매년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네, 네. 5년마다 재정비되는 법정 계획입니다. 그럼 올해면 2013년도에 2011년도에 했었고요. 네. 네, 요번에 재정비되는. 2011년도인데 지금 18년도잖아요. 5년 만이라면서요. 네, 네. 그럼 7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네. 경관법이 2014년에 한번 개정을 했거든요. 네네. 그 개정되면서 개정 사항도 반영하고 또 국가 정책 국가 제1 정책 기본계획 경관 기본계획이 국토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늦춰진 상태로 재정비 용역이 발주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2011년도에도 이 용역회사가 하셨나요? 네, 저희가 1차 그럼 책임감이 막중하겠네요. 또 애착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7년 11년도에 하시고 지금 18년도에 하시면 평택이 그래도 이 정도 기간이면 변화라고 하는 거를 보실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용역회사를 이렇게 바꿔라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이런 장기적인 거는 그 업체가 실력이 있고 헌신 여러 가지 열정이나 이런 어떤 계획을 잘 나간다면 저는 가급적이면 장기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고민이 뭐냐면 그러면 실제 2011년과 지금 2018년도 우리가 평택 시내를 걸어 다닐 때 도시 디자인이 얼마만큼 막 변화됐는가에 대해서는 되게 의구심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5개 지역구에 걸쳐서 이제 우리 여기 위원장님도 그렇고 같은 선거고 옆에 또 안중, 포승, 현덕 이러고 하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평택호 가보면 11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우리 국장님 봤을 때 뭐 특별한 거 있으십니까? 네, 뭐 지금 뭐 특별히 그쪽에가 평택호 관광 개발로 이제 그동안에 좀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개발이 좀 한계가 됐는데 지금 이제 새롭게 축소가 되면서 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속적인 발전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사진들 보면 익숙한 사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지금 송탄 출장소 요 앞에 이게 언제 계획된 거죠? 이 도로가 이 송탄 출장소 도로는 계획된 것은 그 전에 그 송탄 시장시니까 상당히 좀 오래된 거로 한 30여 년 된 거로. 이 도로 여기 보면 제 의외로인 게 뭐냐면 보도가 하고 그 옆에 약간 쉴 수 있는 정원 비슷한 게 있고 집이 젖어 있단 말이에요. 요 라인으로 해서 네네. 그 뒤에도 그래서 옛날에 되게 한 건데 어떤 분이 설계했는지 대단하다. 그때 그런 생각도 하셨다니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더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런 시대에 이런 생각을 하셨던 디자인을 하셨던 도시 설계를 했던 분이 되게 누군지 모르시지만 찾아서 표창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왜? 현재 평택시청에 있는 본청에 있는 주변에 저런 게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걸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될 것인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안중 출장 손 더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님이 되게 서부 지역 소외감 이런 거 발전 많이 강조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도시 디자인은 진짜 우리의 손자들이 살아갈 평택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갈 거냐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좀 고덕에 저희 뭐 회의 저 지역의 주요 안이 있어서 제가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발언을 하고 가겠습니다. 좀 양해 바랍니다. 근데 예를 들어 현대 시스테이 세교동에 그걸 이렇게 딱 보면은요, 아파트 층고가 없어. 스카이라인이, 평택은 스카이라인이 2, 3층이야. 서울은 보면 15층이야. 즉 30층, 45층, 뭐 30층, 15층 이렇게, 이게 스카이라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평택은 스카이라인이 18층, 20층, 25층, 23층. 이 조건이면 스카이라인 변경으로 도시계획에서 허가 변경을 해준다고요. 그 도시 디자인 측면에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평택 시민의 눈은 약간 깜빡거리는 수준이면 되는 건가? 이 목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시민들에 대한 생각들을 우습게 알면 2, 3층의 표고 아파트 층고 차이를 가지고 스카이라인 조정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평택이라고 하는 시장님의 입장, 또 어찌됐든 평택 시민들의 새로운 선택, 이런 것들은 기존의 그러한 사고들, 그러한 행태에서, 그러려면 도시 디자인과가 제일 결정권을 가진 부서여야 되는 거죠. 아니 다 그건 뭐 참고할게요. 참고적 수준으로 가지고는 도시 디자인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한테도 이게 의지를 분명히 표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조직 체계를 짤 때도 도시과의 일부 부서로서 자리 잡아갖고 도시 디자인과가 역량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런 발상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렇게 앞선 사고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관행적으로 흘러왔던 건 참고사항일 뿐 아닙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할 때도 도시 디자인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의견을 받고, 그거에 따라 아파트를 입 다 줬어요. 어떻게 잘라낼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미 허가 다 내놓은 다음에. 그리고 도로를 가다 보면 도로의 정면에 아파트가 쫙 젖어 있어요. 이게 어디 여기서 말하는 도로의 시스템에서 성립할 수 있는 부지의 형성입니까? 거기 뻥 뚫어놔야지. 딱 막아놔요. 답답하게. 그거 허가해 준다고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부실 거예요? 해놓은 거? 그러니까 제 이러한 그림들이 아름답고 좋은 부분들, 또 이거 안에 제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안도 있지만, 제가 이 7년, 8년의 이런 과정을 보면 이 도시계획이나 도시시설, 건축 이런 부서분들 철저하게 난 교육하고 토론하고 공감대 형성해서 이 업무에 협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럼 필요하면 도시디자인과를 과가 아니라 국으로 하든지 실로 하든지.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인 그림과 계획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 구도, 그리고 이걸 관철하기 위한 어떤 교육,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 이 자세한 이런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보고 뭐 서면이나 전화로 뭐 문의할 테니까요. 예, 참고해 주시고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유승영 의원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최현영 의원님. 아, 네. 최은영 의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기는 참 이렇게 잘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동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그 평택에 보면 늑화 네. 아울렛 뒤에 보면 길 옆에 조명도 싹 해놓으신 것도 여기 용역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희 관련 사업 부서에서 네. 네. 그것도 진행. 좀 네, 저는 잘 그것도 하고 참 있습니다. 보기 좋게 잘 해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요. 여기 지금 이렇게 그림에 보면은 평택역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거는 어느
평택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그 평택역 뒤쪽 후면가로가 네. 경찰청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범죄 예방 지도에 보면 네, 네. 5등급 제일 치안이 취약한 지역으로 나옵니다. 네,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죄 예방 디자인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네, 네. 저희가 관련 사업 부분에 이 네. 부분을 좀 중점 사업으로 발췌를 해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이렇게 뭐 요 정도로 하신다 그러면 물론 더 발전해서 더 잘해 주시겠지만 앞으로 더 발전 있게 네. 평택을 좋은 불빛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강정구 의원님.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경관계획이라고 하니까 뭐 인위적인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그렇죠? 근데 좀 가장 좋은 거는 기존에 갖고 있는 천혜의 조건들을 살리는 자연 경관을 최대한 살려주는 게 제일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다면 평택에서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 조건이 어디입니까? 평택호겠죠? 네. 진이천에서 오는 그런 과정. 네네. 근데 제가 좀 서부 쪽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아쉬움을 가졌던 부분들이, 물론 평택호가 작년까지 이 국가관광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팽성에서 오는 그 자전거 도로가 중간에 이제 끊긴 데가 있어요. 개발이 안 되고 해제가 네네.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평택시에서 이제 조성을 할 텐데, 진이에서 지금 평택호까지 와서 평택호에서 예를 들어서 평택항까지 연결이 되는 자전거 도로를 생각하고 그 옆에 있는 자동차 도로가 같이 따라간다면 참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 경관을 누릴 수 있는 그 자연적인 조건은 상당히 이보다 더 좋은 건 없거든요. 네.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제방뚝이, 자전거 도로를 형성한 제방뚝이 높아요. 그건 아마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전 그 방주제를 기점으로 해서 밀물이 들어와서 만조가 됐을 때 혹시라도 이제 뭐 홍수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 문을 열다 보면 이제 범 나무는 문제 때문에 이제 높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저도 팽성 그 뒷길로 많이 다니는데 그 자전거 도로 그 밑으로 그 도로가 같이 이제 따라서 가고 있는데 도로가 한참 낮아요. 옆에가 안 보입니다. 경관이 네.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서부 지역에 살면서도 오송 르네상스 하는 위치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그 들어가는 입구를 나중에 찾고서 딱 들어가 보니까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경관이. 근데 그게 그 쉽게 말하면 그 자전거 도로 제방뚝에 의해서 다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제방뚝이랑 같이 병행해서 그 도로가 같이 같은 높이로 갔다면 그걸 따라가다 보면 바깥에 그 진위에서 오는 그 진이천서부터 시작해 평택호까지 연결되는 그 자연 경관이 얼마나 좋을까. 그럼 가다가 그 경관을 보기 위해서 잠시 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위도 개발이 될 소지도 많아요. 커피숍이 생길 수도 있고 뭐가 생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런 쪽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쓰지 않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금 이제 평택호 관광단지가 해제가 됐으니까 네. 그렇다면 아마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제 그 팽성 쪽에서 오는 그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되다 끊긴 부분에서 네. 평택구로 다시 연결되면서 또 같이 그 지방도로가 또 이제 따라서 가는 거로, 저는 해변도로가 이제 따라서 가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때 그 경관들을 좀 높이를 같이 맞춰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 줬으면, 그런 계획을 좀 잡아줬으면 어떨까라는 게 첫 번째 이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안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평택이 부족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산이죠. 산이 거의 없습니다. 네. 없다 보니까 우리 그 지금 서부 지역만 놓고 보면 외부 대 내부, 이게 거기서 이제 살았던 토박이들의 어떤 비율이 한 7대3 정도가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의 대부분 생활 수준이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온 게 아니에요. 대도시에서 소도시로 왔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교육이나 복지나 문화에 대한 그 갈망이 상당히 큽니다. 어디 가서 쉴 데도 없어요. 불악산 잘 해놨죠. 근데 거기 저는 개인적으로 마한산이, 물론 개인 소유지라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좀 여러 가지 시에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 마한산하고 연계를 해서 바로 밑에가 평택호가 보이거든요. 해안도로가 가면서 그런 어떤 경관적인 면이랑 또 그 마한산을 개발하면 그 주민들이 우측이 됐든지 간에 그 산을 또 완전 같이 가면서 그런 좀 좋은 어떤 그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휴식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먼저 생각을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고 네. 도시적인 거는 사실 각자가 또 그 개발하는 업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마냥 그런 자연적인 조건을 살릴 수 있는 한번 그런 계획을 좀 시에서 수립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이 들어서 한번 개인 의견을 좀 피력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 팽성에서 이 안중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전에 이제 저희 시민이면 누구나 그 내과를 가면서 차가 갔으면 좋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그쪽 길을 이제 그때는 그 뭐 이제 포장을 하면서 그걸 높이면서 포장을 했으면 좋은 건데 포장을 해놓고 이제 길을 확장하고 포장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농어촌 공사에서 그쪽에 제방을 이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들 이제 시민들께서 아쉽다. 그 경치를 봐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건 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 그 신왕리에서 이제 가는 자전거 도로 이거는 이제 그 아마 계속 연결해서 이제 그쪽 평택고까지 가는 거로다가 돼 있고 그 옆으로다가 도로 개설도 아마 가는 거로 다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호 관광지는 이제 신성장 전략국에서 그거는 이제 개발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되고 또 그 반영될 때 우리 경관계획 수립한 이런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예, 이은하 위원님. 예, 이윤하 의원입니다. 좀 두 가지만 짧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그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아까 짧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짧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 한 이틀 3일 동안 예, 저희가 앉아서 해도 다 이 청취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은데 사실은 너무 짧게 좀 하신 부분도 없잖아 있고 시간 물론 이제 이해는 하는데 추후에라도 이게 뭐 결정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후에라도 이게 뭐 의원 간담회나 또 일반 시민들 대표성을 띠신 분들을 모시고 공청회 같은 거를 좀 개최를 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좀 필요할 듯 싶고요. 네. 그리고 2011년도에도 계획안을 이제 수립을 하셔서 네. 시에서 이제 시행을 했죠. 시행을 했으면 그런 공청회나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다음번 이제 수립을 할 때 2011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2017년 말까지 실행에 옮겼었던 사항을 전과 후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또 2018년도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는 꼭 메모를 하셨다가 네. 좀 실행을 해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의견 청취 요거를 잠깐 이렇게 넘겨보면서 5개 광고물에 대한 이런 어떠한 그 정비가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42페이지에 한 페이지 정도 잠깐 좀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새롭게 그 만들어지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경관도 중요하고 도시계획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5개 광고물을 그 소위 얘기하는 그 간판에 대한 어떠한 그 정비를 또 네. 규제를 강하게 해서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도시 환경을 좀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는 전혀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떠한 그 경관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이 5개 광고물 간판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나 또 어떤 규제나 이런 것도 계획에 좀 넣어주시는 게 어떨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답변-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요, 위원님. 그 70페이지에 보면 그 5개 광고물 같은 경우는 신규 설치 또는
이제 재정비, 그러니까 개선 사업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돼 있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체크리스트로서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되면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공청회를 시의회 의견 청취 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2011년도 대비 바뀐 사항과 우리의 미래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비교해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이 평택호 관광단지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벅차고 울렁거릴 정도로 굉장히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 경관 지구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쉽게도 지금 평택호 관광지 21만 평만 계획이 되고 나머지 마흔산 일대 신왕리, 대안리, 덕목리 그 지역에 62만 평이 지금 아직 해제가 된 상태인가요? 네. 네, 해제됐죠. 네. 그러면 이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38년 동안이라는 이런 기간 동안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이 지역이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데 지금 해제된 상태에서 시의 그 의견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그 도로 정비 계획 구역 뭐 이런 걸 차츰 계획을 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기왕에 중점관리 여기 평택고 중점 경관관리 구역에 첨부를 시켜서 네. 이 62만 평 대알리, 덕목리, 신왕리 이 지역에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도 마흔산을 중점으로 해서 이 지역도 개발 계획을 세워서 아름다운 평택 시민이 쉴 수 있는 쉼터 평택 21만 평 관광단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 중점 계획을 좀 넣었으면 하는 이런 의견을 보내드려 봅니다.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홍선희 위원님. 제가 계속 수업을 느꼈던 건데 이 평택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평택에 주요한 관문 그리고 오산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요 그 5개 관공을처럼 해가지고 뭐 여기는 평택입니다. 뭐 여기는 오산입니다. 뭐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뭐 이런 거 전광판으로 이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경계 지역에 있는 우리 평택만 그게 없으니까 이게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 많이 그 원하고 있고 평택에선 뭐 하는 거냐 이제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안성 경계, 오산 경계 저쪽 뭐 그 충남 경계 그쪽으로 그 우리 평택 몇 개 관문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진이천 레일바이크 그 불빛 그 지금 조명해 놓은 거예요. 조명 시설 그게 지금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야간에 가보면은 사실 그 지금 뭐 어디 어느 뭐 자연농원이라 이런 불꽃 보는 거 못지않게 거긴 물이 있으니까 이제 반사되는 빛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지금 그 잘 돼 있는데 우리가 그쪽이 또 뭐 물론 아산만까지 이제 앞으로는 연계가 되겠지만 그쪽에 우리가 그 이제 그 그러니까 예 시설들 있잖아요. 그 향교라든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청소년 무봉산 이제 그 저 만기사 쪽 그쪽으로 이렇게 좀 연결을 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은 이제 그 아산만호 그런데 못지않게 저 북부 지역에도 이제 그 관광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엔 원래 자연 경관이 또 수려하니까 진이천에 물이 있고 그 산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쪽엔 아마 그렇게 큰 투자 안 해도 연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기존에 돼 있는 게 있으니까 그쪽 부분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열심히 하고 저 진이천 저 하면서 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당시에 이제 평택호하고 진이천하고 이제 저기 국리에 있는 소풍정원하고 세 군데 이제 비축제를 해서 저희가 각각 3억씩 예산을 좀 올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들께서
우선 시범적으로 시민들께서 많이 올 수 있는 진이천부터 좀 해보자. 해본 다음에 반응을 보고 좀 하자 해서 이제 금년도에 3억을 가지고 그 진이천에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그걸 만들어서 시민들께 개방을 하니까 시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또 호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번 이것을 보고 내년도에 확대가 필요하면 우리 의원님들 미리 좀 의견 좀 구해서 내년도 예산이 더 반영돼서 뭐 서부 지역도 한번 하고 저 소풍정원도 하고 그런데 이제 단지 조금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축제라는 것이 이제 저쪽 청도 같은 데는 산에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안정적으로 다 그냥 매년 거기 한번 설치해 놓으면 항구 시설이 되는데 저희는 저게 3억이면은 진이 천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된다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계속 들어간다는 예산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그렇더라도 이제 우리 원래 시민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한번 저게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해서 시민들께서 이용을 하시면 계속 저희가 안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게 가야 되는데 단지 이제 아까 아쉬운 것처럼 의원님이 했지만 우리는 그 냇가리기 때문에 천이기 때문에 저게 장맞으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금년 장맞이는 것도 한번 겪어보고 이렇게 해서 더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평택은 지금 서부 지역, 북부 지역, 남부 지역 이렇게 3개 지역으로 지금 분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북부 지역에는 진이천 유원지하고 그 불악산 그 그린 공원이 아주 쾌적하게 잘 어울려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평택 호수에는 평택호 서부 지역에는 평택호 관광단지를 앞으로 이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로 이제 계속 이제 이어서 사업을 연계해 나갈 거죠.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남부 지역 평택 지역에는 지금 소풍정원 그 정원 하나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통복천도 저희들이 이제 하천 정비 뭐 이런 환경사업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쪽 주변에 이게 평택 그 남부 지역 부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왜 북부 지역하고 서부 지역은 그런 관광자원이 많이 있는데 남부 지역에는 열악하다. 이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삼각형인 것 같아요. 북부 지역, 남부 지역, 서부 지역 이렇게 하면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된 삼각 지역이잖아요. 제가 볼 때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북부 지역 그러니까 이쪽에 뭐 김성기 시장님 고향이 뭐 여기니까 여기만 발전시켰다. 원유철 의원이 5선 국회의원과 지 예산 따다가 이번에도 3억 들여서 비축제 하니까 북부 지역만 했다. 이렇게 하고 서부 지역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민원을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삼각형으로 구도를 생각해서 남부 지역도 평택 지역도 남부 지역도 통복천을 계기로 해서 서풍정원하고 연계해서 거기도 화려한 그 비축제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 계획안을 좀 세워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남부 지역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배다리 생태공원 같은 데는 상당히 잘 돼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진이천이라든가 서풍정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되는데 도시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데는 저렇게 밝은 조명에 대해서 또 반발이 많습니다. 아파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내 안에다가 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좀 바깥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공원을 설치해 놓게 되면 많은 인파가 오기 때문에 집에서 쉬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잘 도와 있게 판단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질의 강정구 위원님. 네, 자꾸 길어져서 미안한데요. 영구입니다. 한마디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는 거로 하겠습니다. 뭐냐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의원이 되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주민 참여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에는 관주 들어오다가 지금 이제 민간이 같이 오지만 앞으로는 좀 민주도로 흐를 소지가 많습니다. 근데 이 주민참여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산제도 있고 지금 뭐 공무원 그 오성 르네상스 마냥 어떤 공모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주민참여제라는 게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이제 주민 참여제도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용역을 주셨는데 지금 평택시의 용역들은 대부분을 보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그 용역에서 기본 틀을 잡아가지고 중간에 주민들의 의견을 약간 수렴하고 수정을 해서 다시 이제 완성해서 가는 그런 형태의 용역을 지금 띄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사실 잘하는 것은 해당 주민입니다. 뭐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그 해당 그 주민들만큼 그 현실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용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평택구다 그러면 평택구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 용역이 나오기 전에 이걸 작성하기 전서부터 용역 기사가 주어지면 미리 먼저 좀 의견 청취를 해서 그분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거기에 대한 그 얘기를 들어서 용역을 좀 잡아주는 형태의 어떤 그런 형태의 용역이 되면 좀 주민들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되는 그런 그 도시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그렇게 다음 용역할 때는 좀 그렇게 그런 형태의 어떤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의 그 용역이 됐으면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네.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을 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요. 경관 의식 조사를 한번 하면서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대표분들께 의견을 듣고 그 부분은 반영을 했는데 금방 말씀하셨던 제한제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행 쪽에 좀 담아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더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